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어제 사반 안 보고 축구 보신 분들 그렇게 오늘 하루 종일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좋습니다.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옛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이 기획사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거죠. 자, 전속 계약 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어도어 동의 없이는 뉴진스 멤버들 활동 못하게 한 겁니다. 자, 지난달 팀명도 NJG로 바꾸면서 홀로서기를 예고했고 또 다음 주에 홍콩에서 무슨 공연도 한다는데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반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신 박초희님. 자, 영상 보여주시죠. 강아지 3마리 탈출한 글로벌 영상 보더니 우리 집 사반 찐팬 몽글이가 계속 저렇게 지저대고 난리예요 하신 윤춘님. 자, 광주 첨단 종합병원 부근 도로입니다. 출근길에 오토바이를 저렇게 주차해놓고 갔어. 이게 사람입니까? 하신 정영채님. 자, 동대구역에서 탄 무궁화호인데요. 할머니 두 분이 더덕을 다듬느라고 객차 내부에 냄새가 그냥 승무원들이 제지를 해도 소용이 없어 하신 황현채님. 자, 오늘 우리 아들 우동균이 군입대합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하신 우주영, 오지혜 부부님. 오늘 아들 한결이가 군 휴가 나와서 오금동 김밥집에서 밥 먹는데 어떤 젊은 남성분이 밥값 대신 내주고 갔대요. 감사합니다 하신 김창현님. 자, 분당의 이승호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서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자, 때리고 던지고 물고문입니다. 자, 오늘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일단 만나보시죠. 자, 한 사무실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 목덜미 잡고 오더니 소파 위에다가 그냥 확 내려 던져버립니다. 자, 고양이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 모습을 그냥 물끄러미 보더니 자, 저렇게 막 무슨 장난감 하듯이 자, 그런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지만 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10월 6일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 된 새끼 고양이 명숙이를 새벽 3시부터 3시간 넘게 때리고 물고문하는 등 학대한 사건인데요. 이 고양이는 생후 2개월도 안 됐을 때 다른 배달 기사에게 도로에서 구조가 돼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돌봐온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폭행으로 고양이는 폐출혈과 하악골절 등 큰 상해를 입어서 지금 많이 아픈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 피의자인 30대 남성은 이전에 사무실 동료 직원을 폭행해서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학대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면서 폭행으로 인한 특수상해 범행 전력이 있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고양이 명숙이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지만 후유증으로 인해서 기립불 능 장애 등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물보호단체 카라에서 운영하는 더봄센터에서 가족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판결이 물론 다른 요소가 병합되긴 했지만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아주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동물보호단체에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나와봤자 집행유예, 벌금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민법상의 물건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동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반복됐는데 4개월 단기 실형이긴 하지만 그만큼 생명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판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기념비적인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축축해진 식당입니다. 자, 식당 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손님이 반쯤 찬 가게 아닙니다. 갑자기 남성이 비키라는 듯 일행을 막 껴안고 밀고 하지만 일행이 꼼짝도 않자 에레 모르겠다 하면서 자, 일행이 옆으로 옮겨 앉자 곧바로 남자 손님들
아이 뭐야 여자 손님이다. 어머머머머머. 자 그러든지 말든지 꿋꿋이 서서 저렇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진하게 흔적을 남기더니 계속 남기고 있어. 그만 야 어제 자 그러더니 그냥 나가버리네. 와 진심 진짜 박 변호사님 저 인간 얼굴 공개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공개하고 싶은 마음인데 저기 대낮입니다. 대낮에 지난 18일 파주에 있는 통닭집인데요. 사실은 30대 여성 사장님이 이 통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와서 소주하고 통닭을 시키고 대낮에 저렇게 하다가 중요 부위를 놓치란 채 볼일을 보는 모습이었어요. 일행 6명이 저걸 목격했다고 하고요. 아니, 다른 사람이. 일행이 옆에 있는데 그냥 즐겼다고 해. 말리지도 않고. 아하. 나중에 이제 손님이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한 짓 하고 있다. 얘기했고 CCTV 보니까 저렇게 돼 있고 경찰에는 신고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 만취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부끄럽기도 하고요. 저게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더럽기도 하고요. 사람입니까? 예. 아 빨리 와서 대걸레질해 좀. 아이고, 저건 말이죠. 사실상은 저 남성 일행 중 한 명이 카드를 결제를 했기 때문에 카드 조회하게 되면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적하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 제보자가 속상한 거는 경찰에서 뭐라 했냐면 예. 저거 지금 그 소변 농고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그 과다 노출을 했기 때문에 저거는 1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속상한 것도 있고 또 저런 상황을 손님들이 목격을 또 했고 또 더러우니까 청소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괴롭고 이런 속상한데 중요한 거는 경찰에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지만 저거 공연 음란죄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불특정 다수인 6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거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공연 음란죄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형법상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싱가포르 같았으면 아주 태형입니다. 태형. 자 다음 이어갈게요. 앞유리가 뻥입니다. 자 도로 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한문철 TV 영상 만나보시죠. 자 도로를 달리던 불박차 바로 그때 옆에서 쾅 아우 트럭에 있던 구조물이 높이 제한에 걸려서 튕겨서 팡 차량 앞유리는 저렇게 산산조각이 팡 나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이 차량 사고 관련 제보는 한문철 TV를 따라갈 수가 없어. 이 블랙박스 차량은 왕복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이러한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화물차가 높이 제한 구조물 아래를 지나가던 중에 이 짐칸에 실려있던 철제 구조물이 부딪혔고 이게 튕겨서 그대로 블랙박스 차 앞 유리에 부딪힌 사고입니다. 다행히 구조물이 차량 앞 유리에 부딪혔다가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날아가면서 심각한 사상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당연히 저 트럭 잘못이겠죠?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어쨌든 간에 불행 중에 다행인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은 고정을 못했던 미흡 이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정은 잘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안전 높이를 확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게 걸려서 저게 지금 나왔던 거거든요. 결국은 안전운전 의무 요거를 위반했던 건 소지가 있고요. 트럭의 잘못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뻔뻔한 4인조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사이좋게 앉아서 식사하는 저 남성들. 자, 그런데 잘 보시면요. 옆에 소주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전리품 마냥 쭉 저렇게 늘어났죠. 갑자기 한 남성이 기립! 가방을 챙겨서 바깥으로 나가니까요. 자, 다른 남성들도 우르르르르르르 일어나서 고 아웃할 채비를 합니다. 자, 2명이 먼저 저렇게 가게를 떠나고 남은 둘도 순서대로 나와서 총총합니다. 자, 어둠 속으로 페이드 아웃. 그래서 뭐 어쩌라고 먹튀였다는 말씀입니다. 야, 은배 너 계산 안 했어? 아, 지훈이 너가 계산한 줄 알았지. 이런 핑계 통할까요? 아, 저거는 정말 통할 수가 없죠. 왜냐면 계산을 아무도 하려는 뭐 의지도 없어 보이고 쓱쓱 나갔잖아요. 대전의 한 술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년 남성 4명이 저렇게 와서 저렇게 안주를 5개나 시켰대요. 술은 10병이나 시키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또 흡연을 하고 밖으로 나가거나 화장실을 갔기 때문에 이 아르바이트생은 또 흡연을 하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지금 먹튀 피해액은 12만 원이고요. 아이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인데 사장님이 정말 속상하신 건 또 어제 이날 있었던 이날 전날에도 먹튀 사건이 있었다 아하. 그러시면서 정말 이렇게 고의적인 먹튀범들 처벌이 보다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전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10년차 사내 연애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를 푸대접하는 듯한 남자친구 때문에 속상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의류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일손이 모자라서 도와주기 시작한 게 벌써 10년이나 됐는데 직원들이 불편해할까 봐 연인 사이는 숨기고 있습니다. 직원 급여는 사장인 남자친구가 관리하고 있고 저는 다른 직원들의 급여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남자친구랑 3년차 직원의 급여 명세서를 받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디자이너인 그 직원은 기본급 외에 기술 수당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수당이 3년 사이에 2배나 올라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몰랐던 다른 수당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는 사무수당만 붙어 있는데 그것도 10년 전에 받던 액수 그대로거든요. 사실상 3년차 직원이랑 10년차 직원이 제 급여가 똑같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 직원은 수당이 왜 이렇게 많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기본급이 적어서 일부러 더 챙겨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왜 안 챙겨주냐 섭섭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남자친구가 사장님 모드로 싹 변하더니 백 부장 임금은 적당합니다. 다른 데 가면 이만큼 못 받아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수당을 한 번이라도 올려줬으면 이렇게 서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옆에서 묵묵하게 일해준 제 월급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따져볼까도 싶지만 한편으로는 연인 사이에서 괜히 돈 문제로 얼굴을 붉혀야 될까 싶어서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여자친구입니다. 오빠, 지훈 오빠, 너 혹시 나 꽁으로 싼 맛을 부려먹으려고 작정한 거니? 그러려고 사귄 거야? 박상희 씨 디자인 실력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뭐 기술 수당? 야, 난 기술 없니? 이 회사 나 없으면 연말정산 올스톱, 세무회계 정리 올스톱이야. 이건 애인이 아니라 왼수 대접이잖아. 안 되겠다. 나 회사에 우리 관계 오픈해야 되겠어. 동그라미.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남자친구 사장님이에요. 야, 다혜야. 이 회사에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오빠가 페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야, 의류 회사에서 디자이너를 대우하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해? 내 돈이 곧 네 돈이잖아. 우리 곧 결혼하잖아. 경제 공동체. 뭐? 우리 사이 공개한다고? 해 그럼. 해. X. 자, 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그 사무수당 올리지 않았고 새로 들어온 그 기술자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2배를 올렸다. 이건 사람 차별 안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자기 연인이라고 그러면 더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연인을 더 감싸주고 사무수당 플러스해서 연인수당까지 알파를 해가지고 줘야 되는 것인데 저 남자 저렇게 결혼하면 나중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고 연인수당까지 포함해가지고 더블로 주세요. 연인 수당 같은 거 주면은 업무상 횡령 배임 아닐까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자, 교수님. 네, 저는 이 오늘 제보자 속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년 너무 기네요. 10년 동안 남자친구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그건 진짜 자기 직업이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하셨잖아요. 금액도 저는 서운한데 액수보다도 더 서운한 건 정말 너무 배려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10년 동안 한 번도 이 여자친구를 급여를 올려주지 않고 신경 자체를 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냥 당연히 너는 그냥 그렇게 일해 이렇게 됐었다는 건데 너무 서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정말 얘기하신 대로 이제 10년이나 됐으면 연인 관계 오픈하시고 당당히 요청하시고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백다희 아나운서. 물론 뭐 여자친구라서 뭐 더 많이 받고 이런 건 아니고 연인 사이도 공평해야 되는데 또 뭐 직군에 따라서 급여는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 10년 동안 수당이 한 번도 높아지지 않은 게 조금 이 부분에서 조금 이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봉은 올라가는데 수당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 측면도 있고요. 가장 확실히 하려고 그러면 그 3년차 디자이너 기술직 다르거든요. 똑같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10년 차 나랑 똑같은 사무직을 받는데 어. 월급 차이가 있다. 아, 이럴 때는 혼내야죠. 그거는 문제다. 근데 지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 딸랑 이 사람만 확인하는 거예요. 아하.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래 말하면 좀 너무 야속해 보이겠지만 많은 증거들을 갖고 오세요. 6년 차 사무직, 5년 차 기술직 다 데리고 가서 3, 4개 갖고 와서 자! 이래도 내 말이 틀렸나? 이렇게 해야지 딸랑 하나만 들고 가면 근거 부족. 아, 박 변호사님. 저는 그래요. 이 사연자분께서 저희 제보 메일로 이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 첫머리가 박지훈 변호사님 팬인데 너무 설명을 듣고 싶어요라고 하셨어요. 한 명만 더 찾아봐 보세요. 비슷한 사람 찾아보면 그게 맞으면 그때는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너무 달라요. 아 진짜. 디자이너랑 사무직 완전 다르잖아요. 아 저는 입장이 좀 달라지실까 해서 소개해드렸는데 그래도 사무직만 찾아오시면 제가 편 드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요. 네, 진월빈님 기술직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수연님은 헤어지고 노동부에 신고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포니님은 그냥 퇴사하세요. 본인의 능력을 다른 곳에서 펼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신고하십시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아이를 안고 길을 가다가 부서진 하수구 덮개에 발이 빠져 넘어졌다는 여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고로 수술까지 받았는데 관련 지자체는 치료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아이를 안고 길을 가다가 벌어진 사고입니다. 지자체의 대처에 화가 난다라면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네, 경북 경선에 살고 있는 제보자는 지난 3월 4일 도리가 지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료를 마치고 병원에 나오는 길에 이 병원 바로 앞에 있는 하수구에 발이 빠져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 사고 당시에는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자마자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 살피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CCTV에는 사고 6분 전에 한 남성이 덮개를 밟고 지나가자마자 무너져 내린 게 확인이 됐는데요. 무너졌네. 네, 무너져 내린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한편 사고가 난 하수구 덮개는 1990년대 인근에 도로가 만들어질 때 설치된 걸로 이제 약 35년이 된 노후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저렇게 저 양반이 밟고 지나가서 파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제보자분이 아이를 안고 나오시다가 저길 밟으면서 넘어지신 겁니다. 지금 왼쪽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24바늘이나 꿰매는 수술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일도 지금 그만두게 되셨다는데 자, 보신 것처럼 저렇게 공도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지자체에서 보상을 좀 아이고 세상에. 지자체에서 좀 세상에. 교수님, 네. 지자체에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뭐 저도 당연히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남편이 시청으로 문의를 했대요. 근데 경산시에서 무슨 답변을 주셨냐면 사고가 난 도로는 영조물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국가 배상 신청을 직접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영조물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물적, 인적 시설인데요. 이 영조물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도블럭이나 파인도로, 공원동에서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조물 배상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국가 배상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제보자께서는 처음에는 아이가 안 다친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다리를 볼 때마다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볼까요? 정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말씀하시는데 저 와중에도 그 아기를 다치지 않게 딱 하는 저 모성애가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피해 보상 여부는 국가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제보자께서는 황당한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책임이 있고 관리를 잘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저희 경사는 보험이 없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안타까운 마음에 하신 건 알겠어요. 이제 제가 이 일을 겪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이런 사고가
사고가 2, 3년 전에도 있었고 2, 3년 전에도 그 기자님께서 영점을 가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었다 하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면서 조금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자, 지금 최정민님은 하수구든 뚜껑이든 맨홀이든 전부 다 관리자가 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방금 제보자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이에요? 자, 이게 좀 문제가 좀 되는데 이쪽이 좀 문제가 되는 거기 또 있습니다. 3년 전에 똑같은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고등학생이 이 보도블록에서 빠져가지고 치아를 부서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여러 번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전혀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다는 점, 이게 좀 문제가 되고요. 또 좀 안타까운 좀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발생한 곳 같은 지번의 도로에 어떤 민원이 접수돼가지고 덮개를 다 교체를 했는데 네. 요 덮개는 교체를 또 안 했다고 해요. 아하. 또 여기 이 배수에 청소 요청 민원이 있어가지고 사고 현장하고 14걸음 떨어진 곳 청소는 또 했었고요. 만약 갔다 그러면 여기 점검이나 교체 대상이 됐었을 건데 그거를 지나쳤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번에도 사고가 난 뒤 3시간 만에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영조물 보험에 지금 가입이 안 돼 있다고 자, 지금 해요. 오른쪽이 교체가 된 맞습니다. 후에요. 아, 진작에 저렇게 좀 저렇게만 하면 했으면. 되는데 지금 교체 전권은 부실해 보이잖아요. 아. 부식도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고가 발생했는데 결국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영조물 보험 가입 안 했고 물어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사고가 났는데 물어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도로에서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는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마른 하늘의 간판벼락이 무슨 얘기일까요? 네,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신호를 기다리면서 보도블럭에 서 있는데요. 네, 그런데 오늘 날씨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지 남성이 서 있는 뒤쪽 공원의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고 그러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나무 옆에 서 있던 커다란 구조물이 이렇게 그대로 쓰러집니다. 아휴. 남성이 서 있는 쪽으로 쓰러진 구조물, 이게 남성은 충격이 아이고, 아이고. 컸는지 그대로 이렇게 뒤로 쓰러지고 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 쇄골을 잡고 이리저리 뒹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아파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부여잡으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남성 쪽으로 뛰어오고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 바로 병원에 실려 가셨습니다. 상태 어떤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기숙사에서 나와서 햄버거 집으로 햄버거 먹으려고 길을 가고 있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제 쇄골 쪽을 진짜 강하게 쳤거든요. 그냥 맞고 그냥 뒤로 쓰러졌어요. 쇄골이 두동강으로 아예 부러져가지고 또각하고 부러져가지고 지금 철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박은 상태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병실에 있을 것 같으세요? 한 달은 지내야 될 것 같다고. 아, 팀장님, 저거 진짜 그나마 불행 중 다행 쇄골을 다시, 만약에 머리 쪽이나 했으면요. 그렇죠. 큰일 날 뻔했는데요. 3월 16일 날 광주광역시에서 그 피해자가 사실은 저녁 먹으러 가던 중에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영상이 보다시피 바람이 부니까 저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하필이면 그 남성의 오른쪽 쇄골을 때리니까 오른쪽 쇄골이 부러진 거예요. 두동강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철심을 박은 상태죠. 철심을 박은 상태인 건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수액을 맞는다든지 진정제 마취에 맞다 보니까 정신이 몽랑하죠. 왜냐하면 이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독하니까 어지럽고 토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 사고 이후에 계속 그 어지럽고 약기운에 취했다가 이제야 정신 차렸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는 저 피해자에게 전치 7주라고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입원해야 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말이 쉬워서 전치 7주지. 이건 뭐 중상입니다. 아니, 대체 저 구조물, 저 기둥 같은 거 어디서 관리한 거예요? 네, 저 구조물을 설치한 건 사고 지점 인근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의 부모님께서 그 교회에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당일에 이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큰 수술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오라면서 돌려보냈는데 그 이후에 아무 연락도 없고 피해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넘어진 구조물을 자세히 보니까 저렇게 한번 절단됐던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 네. 아, 이상하다 싶어서 아버님께서 2년 전에 로드뷰로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그때는 멀쩡히 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1년 사이에 저렇게 기우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쪽에서 구조물을 한번 잘랐다가 붙인 건 아닐까라는 또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이 구청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구조물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선은 피해 보상을 구청에서 한 뒤에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아까 경산에서는 뭐좀 어렵다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 또 이번에 광주 이쪽 구청에서는 네.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 뭐 이렇게 사안마다 좀 달라요? 뭐 그 경산 그 사안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법원을 통해서 하면 보험으로 못 받지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사안은 구조물 소유자 교회가 책임질 부분도 있지만 그 구조물의 위치라든지 이게 점유자거든요. 공작물의 관리자, 점유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원에 있고 공원에 있는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구청이 책임을 지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쪽 소유에 구청의 소유 공원에 있는 건지 어디에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구청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교회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진짜 정말 위험합니다. 그냥 도처가 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지난해 가을 친구들과 함께 가출한 만 13살의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이들은 각자 학교도 사는 곳도 달랐지만 자주 어울리면서 친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갈 곳이 없자 가출한 청소년들을 도와준다는 어른들, 이른바 헬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헬퍼들이 무슨 짓을 벌인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주목해 주십시오. 특히나 이렇게 뭐 중학생 혹은 뭐 이렇게 학교 다니는 자녀분들을 데리고 계신 가족 여러분들은 더더욱 좀 주목을 해 주십시오. 자,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던 어린 딸이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했다면서 아버님께서 제보를 주셨는데 요즘 정말 매일매일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신답니다. 네, 정말 속상한 사건입니다. 이 제보자는 중학교 1학년 딸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 중학교 딸이 어느 날 아빠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올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구네 집에서 자는 거는 그 집에 민폐를 끼치는 거니까 집에 돌아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오지를 않았어요. 이 딸이 왜 가출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께서 해외 근무를 간 적이 좀 있으신데 여러 가지 또 개인 사정 때문에 아이랑 떨어져 있었던 적도 좀 오래 있었고 거기에 이제 막 사춘기가 오면서 아이가 아빠랑 있는 걸 좀 편안하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2번 정도 집에 돌아오지 않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안 온 적은 없어서 바로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중1학년, 중1, 초등학교 졸업한 지 딱 1년. 자, 만으로는 13살인데 자, 집 말고 어디를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버님이 서산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휴대폰을 꺼놓는다든지 유심칩을 빼버리면 위치 추적이 안 되거든요. 또 혹시 또 와이파이가 터지면서 잠깐 사용하면 위치 추적은 되는데 그 장소에 가면은 휴대폰을 사용했다가 잠시 이동해버리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 같은 경우에는 딸 찾으려고 고생을 하는데 이 딸이 그 SNS를 통해 가지고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어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른바 헬퍼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당분간 지낼 것이 필요했던 딸 같은 경우에는 헬퍼의 도움을 받기로 해서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을 취할 때 상대편을 알아야 되니까 사진 같은 걸 보내주나 봐요. 사진을 봤더니 얼굴만 봐서는 참 선량하기 이를 데 없는 어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도 아마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실상은 헬퍼들이 도움 주면 고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지금 자칭 그 헬퍼라는 사람들의 남성들의 저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원본 사진을 봤습니다. 근데 정말 뭐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멀쩡하게 생긴 녀석들이었어요. 잘생긴 오빠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만나러 갔습니다. 자, 하지만 추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더 데려와. 제보자 아버님 얘기 들어보시죠. 헬퍼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말로는.
뭐 재워주겠다, 뭐 하겠다 이래서 성인들이 오픈 채팅을 해서 만나서 아이들에게 술을 먹여서 반강제적으로 아이들을 어떤 사람은 그 성관계 장면을 그 사람 친구들이 핸드폰으로 촬영도 하고 이제 그러한 사건으로 제가 제보를 한 거고요. 저희 딸 혼자가 아니고 딸 아이 포함해서 4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몇 명인데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9명, 10명 정도 되고요. 저희 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애가 15, 16명.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너희들 가출했니? 집 나왔어? 갈 데 없어? 우리가 도와줄게. 자칭 이게 헬퍼예요. 자, 그래서 믿고 이 아이들,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 갔습니다. 저 헬퍼라는 남자들. 자, 근데 갔더니 들으신 것처럼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하고 심지어 예. 네, 제보자는 내 딸은 10명에게 당했고 가장 적게 당한 친구는 3명, 가장 많이 당한 친구는 15명, 16명에게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혼자서 가출한 게 아니라 친구들 3명과 함께 가출을 했는데 이 소녀들은 각자 사는 곳도 학교도 달랐지만 같이 어울리면서 친해졌다고 합니다. 이 가출한 소녀들이 SNS를 통해서 접근한 이 헬퍼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면요. 나 갈 곳이 없어. 노래방인데 노숙 중이다. 와이파이를 잡아야 한다. 최대한 빨리 와달라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중에 한 헬퍼는요. 이따가 데리러 가겠다. 담배 피면서 이야기해보자거나 여자 한 명을 빨리 구해서 와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이들은 헬퍼가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하지만 13살에 불과하고 이미 가출한 상태였던 피해자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 제보자 아버님께서는 이 방송 내용을 제보를 해주시면서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또 아이들도 뭐가 됐든 가출을 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 다 각오를 하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도 이런 일을 당하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한테 맨 처음 이 제보를 주신 아버님 외에 다른 피해 여중생들의 부모님과도 저희가 연락이 닿았는데 정말 이 내용이 맞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피해 내용이 끔찍한데요. 지금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피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출했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사실 없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했던 것 같아요. 절박한 심리를. 그래서 아이들한테 모텔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쫓겨나기 싫으면 옷 벗으라고 협박을 하고요. 말을 안 들으면 뭐 뺨 때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폭행을 일삼았다고 그럽니다. 또 뭐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양손을 결박한 채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옆에 남성들이 좀 많았대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걸 말리지도 않고 불법 촬영도 일삼았다고 합니다. 가해자들 모두 성인이고요. 아이 중에는 피해자가 14세 정도 되는 거를 다 알면서도 이것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강제로 술도 먹이고 몸도 못 가누는 상태에서 이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성범죄를 일삼았던 걸로 보입니다. 자, 철없는 선택으로 집을 나온 건 부모의 품을 떠났던 건 잘못이죠. 자, 하지만 중학교 1학년 13살 여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유린한 자칭 헬퍼 저 악마들 단죄해야겠죠? 자, 실종 신고된 피해 여중생들 2달 만에 부모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만 그 상처 아직도 여전합니다. 아버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 저희 딸이 성관계로 인해서 성병이 발생된다고 하는 지금 산부인과 진단서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아이가 지금 EBL로 인해서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한 환청이 들리고 잠을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저 또한 지금 이걸로 인해서 자살예방센터 지금 상담을 받고 있어요. 자, 이 따님뿐만이 아니라 아버님 본인도 이 자살예방센터 상담을 받고 있다는 거 보면 정말 그야말로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낸 거예요. 네, 파괴를 시키는 거죠.
일단 이 아이는 너무너무 정신적으로도 몸으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 4명의 아이가 다 중학교 아이들이 성병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심리적으로도 너무 심각한 상태인데 일단은 이 제보자 아버님의 딸은 환청도 듣고요. 그다음에 사건 당시 상황이 계속 떠오른다고 해서 잠도 못 잔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전형적인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죠. 재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심리 상담도 받고 있고 또 약물도 복용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입원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다음 주에 입원을 할 거고요. 다른 여중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치료와 그런 이제 입소를 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부모님 역시 이 아버님도 너무 괴로워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자살 예방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계신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딸을 생각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가해자 처벌이 있어야겠고 이 아이들과 부모님 오랜 동안 잘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걸 지금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상상을 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이 성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꿈에서라도 상상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 자식도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성적으로 착취하고 폭행하고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 가해 남성 신원은 다 특정이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주소지 달라서 관할 지역에 따라서 사건 처리 속도가 조금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일부는 가장 빠른 경우는 지금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예? 불구속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납득하기 해도 좁아졌습니다. 불구속이에요? 아니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사실 상당히 강하게 사법 수사당국이 하는데 일단은 뭐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라 그러고 또 다른 사건들은 서너 달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버님 말씀 그래요. 절대 용서가 안 된다. 뭐 성병도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가출한 힘든 아이들을 상대로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고 그 숙식을 대가로 성폭행을 했느냐. 이게 인간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좀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한두 일도 아니잖아요. 미성년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폭행, 성범죄 아니겠습니까? 구속영장을 기각시킨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그 자식들 사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혹시 컬러 사진은 없어요? 야, 진짜 이게 저 짓을 하고도 지금 도주 우려가 없다고 불구속. 야, 정말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래놓고 출산율 낮다고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진짜. 박 변호사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왜 저는 좀 보고 싶어요. 왜 도주 우려가 없는 건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건지. 지금 범죄 자체가 미성년자, 13세 미만자 아니면 미성년자, 16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거든요. 말이 됩니까 이게? 얼굴에 탁 그냥.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늦은 밤 한 가게 안은 술에 취한 남녀들로 떠들썩합니다. 그 모습을 한 여성이 못마땅한 눈빛으로 지켜보는데요. 사실 이곳의 영업시간은 이미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가게 문을 닫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가게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영업이 끝난 가게에서 무한 2차, 3차 달리고 있다. 딱 보니까 이거 왠지 진상 스멜 솔솔? 네, 누가 진상인지는 이제 차차 보기로 하시고요. 일단은 오늘의 사연자는 40대 여성인데 이 여성의 남편은 정말 음식을 좋아하는 미식가고 대식가고 거기에 술도 좋아하는 애주가입니다. 그런데 조리학과를 나온 이 남편은 요리를 하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근래 들어가지고 유튜브를 보면 제2의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점을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영상을 보더니 나도 이제 내 꿈을 펼쳐보겠다 하면서 퇴직금을 받아서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낮에는 밥을 팔고 밤에는 술을 파는 작은 음식점을 냈어요. 그런데 뭐 워낙에 음식도 맛있었고 친화력이 좋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장사 잘 됐는데 뭐가 문제야? 자, 장사는 잘 됐는데
동네 장사였어요. 손님들하고 좀 많이 친해졌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술 먹다 보면 손님들이 아이고 사장님 부부 한잔 하시죠.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술을 또 넙죽넙죽 아이고 고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아우 저 일하는 중이어서 못 마십니다 하면 그러면 안 되죠. 오겠습니까? 안 오죠. 아이고 죄있어! 그래서 막 먹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남편까지 술에 또 취해가지고 아하, 이런. 흥이 막 나서 공짜! 뭐 이렇게 막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1인분 해달라 그러면 3인분 같은 1인분 자기가 그래 만들어줘요. 2인분 같은 1인분을 만들어서 그중에 1인분은 남편이 먹어요. 같이 손님들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기가 오르면 네. 이 남편분이 오늘 내가 다 쏜다 이렇게 공짜 술! 네. 공짜 술 어쩌면 좋아. 네, 근데 이제 남편과 단골들이 이렇게 흥이 오르기 시작하면 영업시간도 안중에 없는 거예요. 단골들 뭐 집에 가기 아쉽다, 한 잔 더 하자고 하면은 남편은 가게 문까지 닫고 2, 3차까지 뒤풀이까지 계속했다고 합니다. 영업이 끝나고 나서도 남편은 안주도 직접 만들어가면서 술판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뭐 아내가 옆에서 눈치를 줘도 모른 척하고 계속 이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 놀기는 신나게 놀았는데 이제 돈 계산이 확실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남편이 뭐 오늘 제가 쏩니다 이렇게 외치면 이 단골들은 뭐 그래도 잘 먹었으니까 돈은 좀 드려야지라면서 양심 있네. 네, 근데 이제 남편 주머니에 슬그머니 뭐 5,000원, 1,000원, 심지어는 동전까지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값이 뭐 10%도 안 되는 그 정도의 돈을 받고 이렇게 술판을 벌였던 겁니다. 팀장님이니까 아유 공짜 술 먹을 수는 없지 하면서 막 300원 넣고 간다. 야 이거 진짜 손님들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남편이 이제 술꾼이지만 술병이 나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식당이 뭡니까? 낮에는 밥을 팔고 밤에는 술을 파는데 남편이 한두 시간 늦으니까 아내 혼자 와가지고 재료를 준비하랴 뭐 음식 준비를 해가지고 낮에 점심까지 와이프가 다 혼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이 아닙니다. 남편이 겨우 정신 차려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한 다음에 음식을 만드는데 술이 덜 깼으니까 원래 이 남편이 요리는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데 술을 마셨으니까 비몽사몽이니까 맛도 엉망 또 그리고 영양가도 엉망 아무튼 엉망으로 만드니까 이 왜 그래요? 술 먹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이 소금을 설탕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항의하는 상태까지 벌어지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진짜 세상에 소금을 설탕인 줄 알고 팍 넣으면 그거 어떻게 먹어?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어쨌든요. 겉에서 보기에는 아주 북적북적 손님이 엄청 많았는데 이 속이 안 좋습니다. 왜? 지금 남편이 더 많이 먹어요. 또 남편이 공짜 술에 안주까지 자꾸 퍼주다 보니까 실제로는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답답해지니까 내가 제발 좀 부엌에 안 나오면 안 되겠냐. 가게에 부엌 밖으로 나오지 마. 그 안에만 있어라. 밖으로 가게 밖으로 나오지 말라. 그럼 또 매상 술 먹으니까요. 술 먹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또 하는 말이 아하이 네가 이 장사를 아나? 처음에는 좀 손해보고 하는 기다. 이러다가 유튜브 봐봐라. 이러다가 나중에 확 번다. 이거 아무것도 모르게 조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래요. 유튜브 뭐 무슨 뭐뭐의 신, 뭐 식당의 신, 뭐 이런 사람들 막 썰 푸는 거 보면요. 진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도 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 이게 문제가 이러다 부부 관계가 어긋날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가게에 자주 오는 여자 단골 손님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여성이 돌싱이었는데 조금 짓궂은 성격이었다고 해요. 직원 호출벨을 누르고 이제 아내가 가려고 하면은 아니 사모님 말고 오빠가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아내 속은 막 화가 나는데 남편은 여기에 대해서도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성 손님이 남편에게 러브샷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아내가 참다 못하고 이건 선이 좀 넘었다 이렇게 제지를 했는데 여성 손님은 아니 장난도 못 치냐 이러면서 성질을 부리더니 그날 이후로 가게에 발길을 끄었는데요. 근데 이제 남편 반응이 조금 황당한 게 당신 때문에 단골을 잃었다. 너는 진짜 서비스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단골 하나 없어졌잖아. 자, 먹사장 남편 역할은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이 참부인 아내 역할은 박상희 교수님이 열연합니다. 별별극장 레디 액션.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이 때문에 단골 하나 더 날아갔다 이가. 웃기고 있네. 장사 안 되는 이유? 당신의 손님보다 더 먹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뭐 손님이 술 주는데 안 먹나? 땀 뻘뻘 흘리다가 일하다가 맥주 한 잔 이거 촥 하면
아이가. 제발 그만 좀 먹어. 당신 먹으려고 가게 여는 거야. 뭐야? 네가 내 서비스 정신을 이해를 하겠나? 아무튼 이따 손님들이랑 뒤풀이 할 거니까. 니 가라. 니 갈 길 가라. 내 간다 한다. 으이구 이 화상아. 화상? 이럴 거면 장사고 뭐고 다 그만둬. 아,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와우, 예. 아, 가게에서 손님이랑 술 먹는 이 사장 남편 놈. 이런 걸 서비스 정신이라고 해야 됩니까, 팀장님? 아닙니다. 가게에 손님이나 술 먹게 해서 대접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유흥업소는 가능하거든요. 일반업소는 이거 적격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 가게에서 술 먹게 되면 같이 먹으면 사실 사장이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잔을 주면은 죄송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하고 안 받아야죠. 자, 교수님. 네, 그리고 저는 친화력이 좋은 건 좋고 손님들하고 잘 지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뭐 술 한두 잔 정도랑 맛있는 거 조금 이제 같이 안주해서 먹는 것까지 서비스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는 너무 지금 지나쳐요. 내 밤에 문 닫아놓고 그냥 먹고 뭐 안주를 뭐 2인분을 해서 반은 본인이 먹고 맨날 낮에도 취해 있고 이런 건 정말 정도를 넘어갔다고 생각 들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부부가 함께하는 장사는 부부가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부인께서는 너무 속상하시거든요. 근데 부인의 말이 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사장님께서 마음을 돌리셔서 부인과 함께 적당한 선에서 장사 잘하시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그 박지훈 변호사님이 워낙 이제 저녁 술자리 좋아하시다 보니까 많이 식당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저런 사장님들 있어요? 네, 저는 있죠. 진짜? 한 명이 탁 떠오르는데 근데 그분은 가게가 되게 큽니다. 아, 진짜? 그분은 제가 놀랄 일 좀 하시라고. 거긴 장사가 좀 되는구나. 매우 잘 됩니다. 매우 잘 되는 아주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막 그렇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정도를 지나치면 안 돼요. 이건 확실합니다. 본인이 취하면 안 되고요. 그분도 제가 봤을 때 취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술이 정말 세든가 맞아. 그 딱 즐길 정도 이렇게 대적할 정도 이상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만취하고 자기가 마흔죄고 묻고 이런 경우는 오바 같아요.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취하지 않는 정도로 하는 거. 뭐 어떤 선을 좀 정해주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약속을 좀 한 다음에 이 남편이 가게에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말씀 주십니다. 네, 요꽃바라님 저런 방식 영업은 단골 몇 사람만 오지 다른 손님은 안 옵니다라고 하셨고요. 인내와 감사님은 남편이 장사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이 확실해야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도로를 서행하던 트럭 나무 옆을 지나자마자 이렇게 펑! 깜짝이야. 네, 쓰레기통은 산산조각이 나고 트럭 뒤쪽엔 연기가 자욱한데요.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도 깜짝 놀라서 속도를 멈춥니다. 왜 저래? 네, 트럭이 나무 옆을 지나면서 실수로 나무 주변 턱을 밟았는데 그게 너무 높았던 거죠. 압력을 이기지 못한 뒷바퀴가 그만 펑 하고 터져버린 건데요. 아, 길이 좀 좁았던 것 같아. 네, 사방으로 터진 쓰레기통 잔해에 순식간에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행히 멀리서 오던 오토바이 외에 도로에 행인은 아무도 없었고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다음 영상 이어갑니다. 예, 트럭을 탄 작업자 2명이 뒤를 보며 쭉쭉 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트럭. 이렇게 사람들. 조금 전 트럭 위에 있던 작업자들 무언가 잘못됨을 직감하고 빠르게 땅으로 뛰어내리고 있죠. 내렸어. 자, 이들이 한 차례대로 사람 더 있어. 또 내려오자마자 야. 트럭은 낭떠러지로 쿵 그대로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야. 큰일 날 뻔했어요. 두 작업자는 망연자실한 듯 트럭이 떨어진 절벽 아래만 바라보는데요. 아이고. 트럭 어떡하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의 빠른 판단 덕분에 귀한 목숨을 구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태국으로 가보시죠. 무서워하지도 않아. 자, 멀리서 보이는 원숭이 한 마리.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한 마리가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아이고야. 이렇게 물도 마시고요. 앉아서 일광욕도 즐기는 모양새입니다. 여기 동물원인가요? 아니요. 이곳에 원숭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남성 잔뜩 겁에 질린 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죠. 알고 보니까 이곳은 호텔 수영장입니다. 원숭이 무리가 단체로 등장해서 남성의 달콤한 휴식을 방해한 겁니다. 무섭다. 원숭이 근데 얘 약간 혹성 탈출 느낌이다. 아, 무서워요. 오지마! 소리도 질러보지만 더욱 빠르게 쫓아오는 녀석들. 겨우 도망친 입 남성은 벌렸어. 입을 벌렸어. 안도의 한숨을 이제서야 내쉽니다.
남성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라고 회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팀장, 평생 못 잊을 휴가 보낸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저런 원숭이 보셨나요? 오랑우탄 같긴 한데요. 저는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동물에서는 봤어요. 자, 마지막 픽 이어가죠. 네, 수족관을 찾은 어린아이, 물속 귀여운 벨루가의 모습에 시선을 뺏겨버렸는데요. 벨루가도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평화롭게 교감을 나누고 있는데 아이의 얼굴만한 크기로 이렇게 입을 활짝 벌려서 놀라게 합니다. 이야. 얼마나 크게 벌린 건지 강한 진동에 온몸이 이렇게 떨리는데요. 울어. 아이는 깜짝 놀라서 경기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야, 거의 얼굴 다 들어가겠어. 벨루가는 원래 호기심과 장난기가 많은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좋아하고 온순한 성격이라서 아마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아이와 다시 친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귀여워요. 아, 진짜? 에이, 뭐 물겠습니까? 아, 뭐 유리 차단 뭐 아유. 벽이 있으니까. 아, 그래도 쟤도 성질 있네. 귀엽구만. 이렇게 느낌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실 말씀 더 아, 없죠? 네, 네. 예. 자, 글로벌 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피부의 모든 것은 리쥬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리쥬란으로 새로운 나로. Rewrite your story. 리쥬란. 알레그라와 함께라면 재채기를 멈출 수 있어요. 졸릴 걱정도 덜하죠. 효과는 빠르게, 졸음 걱정은 가볍게. 알레르기엔 알레그라. 디즈니 백설공주 극장에서 만나요.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당신이 바라던 MMORPG 마침내 우주에서 펼쳐지다. 지금 낭만의 전장으로 집결하다. RF9 넥스트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려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